네, 반갑습니다. 인생은 소풍이다의 모토스 기랑지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1월 1일부로 가입하신 신입 회원님의 영상을 가지고 편집하겠습니다.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250점을 치신다고 하시고요, 동네에서. 그래서 저희에게 이제 동호회 가입하시면서 자기가 정말 250점인가 라는 어떤 평가를 받고 싶다라고 제의가 왔었고요. 제 라이브 영상에 한번 영상을 찍어서 저의 해설과 함께 어떤 자기의 기본기라든가 공치는 스타일 이런 것들 한번 평가받고 싶다고 직접 저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쾌히 이 영상을 편집해 봅니다. 여러 가지 그날 당일날 게임을 치고도 몇 가지 제가 보완점이라든가 어떤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또 그때 그 막 계속 얘기 들을 때와 또 이 영상을 봤을 때가 조금 다르고, 영상을 중간중간 끊으면서까지라도 본인의 단점을 한번 보완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한번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자, 이게 짧아서 못 먹는 조금 끊기는 답법을 치면서, 그죠? 자, 250점은 과연 이 공의 초이스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세워질까요? 아니면 이렇게 끌어질까요? 네, 끌어치는 게 쉽죠. 문제는 이 1목적구의 두께에 따라서 이 공이 이렇게도 갈 수 있고요,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단 단점을 많이 주고 이 공을 조금 얇게 치면 3분의 1 정도 내지 절반 이하 각으로 치면 이 공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구는 여기서 하단 당점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일직선으로 가더라도 하단 당점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걸 좀 배양을 하시면, 키우시면 아마 300점, 400점은 쉽게 갈 수 있고, 물론 제가 방금 말하는 배치에 대한 이해도가 250점에서는 결코 쉽진 않고요.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저걸 정말 직접적으로 구사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400점인데도 저것을 100% 치지 못했습니까? 마음은 3분의 1을 따는 건데 실제적으로 3분의 1을 못 쳐서 자꾸 두껍게 가서 이쪽으로 내려가 이렇게 찢어버리는 그런 결론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반성님에게도 그렇게 지금 약간 두껍게 쳤기 때문에 일단 맞기 편하기 때문에 두껍게 치면 득점하기 편하죠. 하지만 두 번째 득점은 더 어려워진다는 것. 요거 제가 지나갔는데 다음에 이 영상에 나면 다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자세가 본인도 체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먹이요, 그립이 일자 그립입니다. 쉽게 말해서 손목이 살짝 밖으로 꺾여야 됩니다. 그게 중립적인 자세입니다. 손목이 밖으로 살짝 끊기는 거. 이 팔뚝과 손목이 밖으로 살짝 꺾이는 그립을 지어야지만이 일자 그립인데, 지금 반성님은 손목과 팔뚝 전완근이요 일자입니다. 일자. 일자라는 얘기는요, 손을 안으로 말아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일자죠. 잠깐 끊어볼게요. 요 그립이요, 이렇게 꺾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립을 지어야 됩니다. 당구 큐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꺾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게 뉴트럴 그립은 뉴트럴 그립. 뉴트럴 그립은 뭐냐면은 중립 자세다 이 말이에요. 중립 자세, 중립 그립이라고요. 근데 반성님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일자입니다. 이렇게 일자. 손목 이 전환이라 그럴 때 전완근과 이 손목이요 일자입니다. 일자라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밖으로 꺾여야지 일자인데, 요게 일자라는 얘기는 안으로 꺾게 돼. 손목이 안으로 말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칠 때요, 큐를 안으로 비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비틀릴 수밖에 없고요. 이 공간과 이 공간이 그나마 넓으면 살짝 비틀어도 이 슈팅에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지금 자세가 만약에 좁다면 공 한 개밖에 들어갈 공간밖에 없다면 안으로 싹 부딪힙니다. 이 옆구리나 내지는 히프 쪽에 부딪히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강하게 칠 때는 그걸 많이 느끼고, 약하게 칠 때는 잘 못 느껴요. 강한 샷을 하게 되면 자기가 살짝 안으로 부딪힌다는 느낌이 들면 여기서 큐를 결국 이렇게 비틀게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안으로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원래 주었던 당점과 약간 비껴치는 당점이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좀 문제가 일으킬 수 있겠죠. 지금 보이시죠? 중립적인 자세. 안으로 살짝 큐 끝이 살짝 비틀립니다. 많이는 비틀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는 비틀지 않은데 저렇게 되면 큐를 죄송합니다. 롱팔로 샷이 안 되고요. 큐 끝을 탁 끊어치는 자꾸 숏팔로 샷을 받기 못해요. 그러면 제가 숏팔로의 기준이 뭐냐면요. 이 공을 예를 들어서 공을 치게 되면 내 큐가 여기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 공을 지나갈 정도의 샷, 요 공을 지나가서 보통 대부분이 요까지 공까지 내가 여기서 샷을 해서 요까지 갈 때 공 한 개 사이의 공간을요 끊어친다라고 얘기해요. 끊어치는 타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공 한 개가 더 갔어요. 이렇게 한 개 더 찌릅니다. 이게 숏팔로입니다. 숏팔로. 제가 지금 그림을 근데 지저분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공이 두 개 갔어요. 이렇게 내 큐가 이렇게 공을 두 개를 밀고 나갑니다. 공 두 개를 밀고 가면은 미들팔로우입니다. 팔로우까지 안 쓰겠습니다. 공 3개 이상 내 큐가 공 3개 이상 이렇게 밀고 가요. 그러면 이게 3개, 이걸 바로 롱팔로로 합니다. 롱팔로. 좀 지저분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자, 팔로우까지 빼더라도 공까지만 딱 친다. 공까지만 딱 친다. 공까지만 끊어치는 타법이다. 잽샷이라죠. 잽샷. 마지막에 손을 팍 잡는 샷.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반성님도 이런 샷을 구사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숏팔로, 공 한 개 이상, 두 개, 쉽게 말해서 내 공을 뺀 나머지 한 개 이상이 더 갔다. 이러면은 숏팔로라고 합니다. 보통 때려치는 샷이라고 그러죠. 끊어치는 샷 외에 여기는 때려치는 샷입니다. 때려치는 샷.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때려치는 샷.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 두 개째가 밀고 나가면요. 미들팔로. 이 미들팔로를 보통 롱팔로로 착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치신다는 분은 대부분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진짜 롱팔로는 뭐냐? 공 3개까지 가는 거예요. 공 3개까지 가면 정말 롱팔로입니다. 롱팔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습을 어디까지 하냐면요. 이만큼 4개에서 5개. 저는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연습할 때는. 근데 실제는요. 여기까지밖에 안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를 좀 참고해 보실 수. 제가 길게 이런 얘기를 쓰면서 얘기하는 건 이 자료를 남기기 위함이다. 자, 때려친다, 끊어친다, 뭐 이런 개념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공 반개 차이로 요 정도는 뭐 조금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제 개인적인 샷은요. 지금 방금 말한 끊어친다는 내 공을 밀고 갈 정도의 샷. 그죠? 65.5mm만 그러니까 65.5mm 정도가 간다는 거죠. 내 큐가. 그러면 끊어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때려친다라는 타법이 공 한 개 정도 더 나갑니다. 그러면 내 공이 내 공에 지나서 공 한 개 정도 더 갈 정도면 숏팔로라고 얘기하고 2개 가면은 미들팔로, 3개 가면 롱팔로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한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른 게 정의할 수 있어요. 다른 분이 또 어떻게 정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배우고 제가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처음에 당구장 오면 항상 제가 당구장 오면 처음 하는 거 아시죠? 제 영상에도 올렸지만 항상 여기 50 출발에 30 각으로 쳐서 20 각으로 이 똥창에 들어오는 가게 연습을 계속합니다. 무당으로 연습해서 이 1구역에 모으는 연습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지영공은 굉장히 잘 쳤네요. 근데 그 샷을 할 때는 공 5개, 4개 정도 밀 정도의 아주 롱팟을 합니다. 롱롱팔로. 그런데 실제는요, 그런 롱롱팔로 샷을 할 일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정말 길게 친다면 그럼 공 3개 정도 밀고 나간다. 내 공의 두께의 3배 정도. 그러면 롱팔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롱팔로는 아마 반성님이 지금 여러분도 잘 보실 수 있겠지만 롱팔로 샷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면은. 몇 번 한 지켜보게. 지금도 막 끊어 지금 큐 확 비트는 거 보셨죠? 바깥으로 지금 바깥으로 큐를 확 비틀잖아요. 안으로 이쪽을 끌어야 되니까 이쪽 확 비틀죠. 이쪽을 끌게 되면 이쪽 확 비틀고 이런 습관이 생기는 거죠. 아직까지 이런 습관이 강하게 칠 때일수록 저런 단점들이 나타납니다. 약하게 칠 때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이러면서 디펜스가 되고 이거는 뭐 요 공간이 있습니다. 공 한 개 반. 그래서 충분히 로타리가 됩니다. 이렇게. 예, 보셨죠? 앞공은 먼저 맞출 수 없고 공을 맞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자, 여기서 가는 샷, 여기서 가는 샷, 여기서 가는 샷을 봐야 제가 이번에 지금 이런 샷은 제가 확인할 수 없거든요. 자, 이쪽이나 이쪽에서 뒷모습을 보면 제가 그립감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스탠스도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스탠스 확실히 나옵니다. 여기서나 여기서 그때 스탠스 지적을 또 한번 해볼게요. 지적이라고 해서 너무 기분 나쁘시면 안 되고 지금 어깨 자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큐 비트는 거 보셨죠? 이쪽으로 틀 때는 항상 이렇게 비틀다. 그러면요, 본인이 치고자 하는 두께나 당점을 100% 정확하게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끌리거나 적게 끌리거나, 왜냐면 두께가 얇으면 적게 끌리고 두께가 두꺼우면 많이 끌리는. 그러니까 당점에 따라서 또 그렇게 더 많이 차이 날 수 있고, 자기보다 반 팁 내지는 한 팁이 더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자꾸 저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혼자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지금 이번 판의 목적은 이기고 지고 이걸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이분의 자세, 기본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도 좀 잘 안 보이죠? 이런 거는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태고요. 초코7도 뭐 나쁘진 않고요. 조금 급하신 거 외에는 조금씩 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자, 지금 스탠스 한번 볼게요. 자, 뒷다리가 많이 무너져 있죠. 뒷다리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각도로 돼 있죠. 앞다리는 이런 각도고. 그러면은 이분이요, 나중에 치시면 체력이 딸리는 게요, 뒷다리 쪽으로 체중이 많이 갔잖아요. 체중이 많이 가면 힘이 후방에 많이 실려요. 그러면 이쪽 다리에 무리가 많이 옵니다. 이쪽 다리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샷이요, 길게 뻗을 수가 없어요. 여기 체중이 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자세는요, 앞에 약간의 전진 자세를 하면 조금 더 앞으로 밀 수 있는 동작이 편하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당구에서는 요 자세와 요 자세가 딱 중간 자세, 기마 자세면, 기마 자세 알죠? 말 타는 자세를 저희들은 기마 자세라고 하죠. 기마 자세가 가장 체중 분담이 50대 50입니다. 요 다리에 50, 요 다리에 50. 그러면요, 이 상체의 힘을 가장 분산하기 좋습니다. 그러면 하체로 체중 분담이 편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체력 부담이 훨씬 적어요. 특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연세 드실수록 더더욱 기마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정말 다리가 어디가 불편하지 않다면은 기마 자세를 취해주시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평상시에 5게임만 치면 지친다. 그러면 기마 자세로 한번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공이 다소 안 맞을 수 있어요. 자세를 바꾸면. 하지만 좀 더 긴 시간을 더 체력 소모와 똑같은 체력 소모에 처음에 5게임 치면 지칠 게 7게임, 8게임 칠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당구를 뭐 한두 게임 치고 말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그죠? 이 동호회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한 10게임은 치고 가는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평일 아니고 이제 주말에 오면. 10게임을 칠 수 있는 체력이 되려면요, 자세가 일단 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탠스가요, 지금 보면은 이 자세가 과연 이 자세와
여기 이 일자 자세와 이 자세와 그다음에 이 스탠스가 과연 45도가 되느냐, 이것도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자세거든요. 이 자세 한 30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자세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내리는 45도, 왼발과 오른발의 각도가 45도, 30도, 그죠? 30도에 좀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자세라면, 그러면 이 오른쪽의 그립과 옆구리가 좁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그립도 얘기했지만은 이 옆구리 히프와 이 큐의 간격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 한 개 정도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한 2개 정도로 늘리려면 각도를 지금보다 15도 더 벌려주면 훨씬 아름다운 자세가 될 수 있어요. 예쁜 자세. 지금 뭔가 상체가 꺼부정한 하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뒷다리, 우측 다리 쪽 무너져 있기 때문에 뭔가 자세가 엉거주춤한 자세지만, 제가 말한 45도 각도와 스탠스와 그 다음에 체중을 조금 앞으로 쏠리면서 기마 자세를 취해주는 자세. 무릎을, 지금 키가 크신 편이 아니기 때문에 무릎을 저렇게 과도하게 굽힐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이 자세에서는 지금 무릎에 앞다리 정도 구부린 정도 무리, 지금 뒷다리를 많이 구부린데 앞다리 정도 구부릴 정도의 기마 자세만 취하셔도 충분히 예쁜데, 지금 좁잖아요. 안으로 비트는 거 보이시죠? 지금도 옆구리 앞에 옆구리와 이 팔이, 오른팔이 붙잖아요. 샷을 할 때. 저게 결국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롱팔로가 안 됩니다. 지금 저기 옆구리 쪽에서 팔이 딱 끊기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본 영상에서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게 자세를 바꾸는 게 절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방송님께서는 제가 말한 이 자세의 변화를 하려면요, 최소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1년 정도를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자세를 바꾸면요, 공이 안 맞아요. 예, 완전히 안 맞습니다. 지금 점수 때의 절반밖에 못 빼고 질 확률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에 이기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호회 와서 점수를 올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장기전으로 보자는 거죠. 1년, 2년 뒤에 얼마나 본인이 상승된 점수를 칠 수 있느냐. 그죠? 그 의미로 봤을 때는 기본기를 다지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제 경험은. 저도 폭발한 시점이 있었고요. 자, 뒤에 한번 볼게요. 보십시오. 그립 보시게. 지금 보입니까? 일자. 팔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요게 요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 그립을 잡을 때. 요렇게 잡아야 돼. 그게 뉴트럴 그립이라고 중립적인 자세입니다. 뉴트럴, NG가 뭐 영화 찍을 때 NG가 아니고요. 뉴트럴 그립입니다. 뉴트럴 그립, 중립 그립. 중립 그립이 요 자세입니다. 요 자세. 요게 일반적인 중립 그립입니다. 요게 Q고요. 근데 지금 요렇게 일자로 바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손목이 안으로 말렸다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말렸다는 거예요. 말렸기 때문에 요 옆구리가 팍 붙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 공 한 개 떨어져 있죠. 공이 떨어진데 치면은 이렇게 확 붙어요. 그러면서 샥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팔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게 그립이. 여기서 탁 붙으면서 탁 끊겨요, 샷이. 그래서 자꾸 끊어치는 타법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슬로우를 쳐도 그게 보이지만 슬로우 치니까 이게 안으로 안 붙죠. 사살 칠 때는 저런 큐를 비트는 동작을 대부분이 안 합니다. 근데 어떨 때 하냐면은 강한 샷을 칠 때 확 비틀거든요. 지금도 강한 샷을 봤었으면 아마 비틀었을 텐데, 이게 실제로 제가 뒤에서 봤을 때 자세랑 이 영상에 나오는 자세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절반이 잘리니까. 아마 제가 본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방금 건도 반성님이 키스볼을 쳤으면 당연히 이쪽 편으로 90%를 주고 키스를 쳐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 공이 나가면서 이 공이 튕겨내면서 올라오면서 내 공과 맞게 되는데 100% 맞으면서 안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수했는 거고. 야,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빠지면서 잘 쳤네요. 뭔가 힘 부족하면서 조금
끝까지 내려와주면 참 예쁜 공이 되는데 지금도 맞고 여기 내 공 여기 와줘야지 다음 공이 쉬운데 이렇게 치면 참 다음 공 소치롭죠. 기스볼도 쉽지 않은 공이었어요. 각도상. 오히려 뭐 어렵더라도 마세를 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이 그라운더라 마세가 참 연습은 해도 실전에서 구사하기가 참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자세 많이 무너지죠. 예. 그리고 스탠스가 앞으로 많이 돌진돼 있죠. 그래서 그런 스탠스를 스킬 황제의 자세를 보면 아마 반성님이 많이 차이를 느낄 거예요. 지금도 250점 치고 마스를 굉장히 잘 찍었는데 지금도 두께는 보면 정상인데 왜 공유를 말리다 말았냐? 스핀이 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큐를 바닥까지 콕 찍어주면 여기서 확 말려오는데 아니면 당점 자체가 7시 반이나 내려갔기 때문에 못 말리는 것도 있고요. 두 가지 큐를 좀 덜 세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마세이 실수하는 원인은. 근데 일단 1적구에 대한 두께는 좋았다라고 보면 되면 결국은 큐 각도와 어떤 당점 이런 것들을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마세이 찍는 어떤 스킬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큐 각도와 당점만 잡아주면 마세 성공은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럼 또 마세에 자신이 생기면 또 난구를 쉽게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거는 반성님에게는 아주 좋은 하나의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세로 이렇게 세리를 한번 가나요? 자, 이번 공을 힘 조절을 잘하면 세리가 갈 수도 있는 공이에요. 자, 문제는 이 족구를 어느 정도 얇게 맞을 수 있냐? 자,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붙여야 되는데 역스핀을 주고 한 번 더 밀어주면 이제 세리가 떴어요. 아우, 이게 세요. 이게 세. 이걸 왜 이렇게 세나요? 역스핀을 너무 많이 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잘 살려야 됩니다. 아직 깨진 건 아니에요. 이걸 살짝 두껍게 쳐서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 이 본인을 조고 최대한 1족구 얇게 치고 2족구 쪽으로 붙인다는 느낌을 치면 안 되고 붙인다는 느낌. 이거 치면 안 되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몰아갈 수 있어요. 자, 부드럽게. 이건 너무 약한데 이거는 이러면 떡되면 안 되는데 지금 떡은 아닌 것 같아. 스위치인데 스위치니까 칠 수 있죠. 너무 사살 칠려 하다가 스위치니까 약간 묶고만 지나간다 생각 가볍게 내리는 공인데 1족구가 떡이 돼버렸고 파울은 아니지만은 2족구를 맞지 못했네. 이 샷은 너무 아깝네요. 이 세리공을 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00점의 어떤 짠 점수 대가 되면 이제 세리공이 매 세트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문제는 그 세리공을 뭐 의도하게 모았든 의도하지 않게 모았든 뒷사람에게는 디펜스가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법론을 가르쳐 있으니 지금 어떻게 칠 줄 몰라서 제가 이게 밀어치기 하면 양쪽 갈라지면서 득점이 된다 키스로 얘기를 해줬고요. 그렇죠. 자, 이거는 거 이제 본인이 워낙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제가 가르쳐 드린 거고요. 자, 방금 스키랑제 했던 그런 세리를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이제 500점에 좀 찐 500점으로 진입을 하면 저런 공들이 매 세트다 한 번씩은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살리느냐, 그게 이제 10이닝 안에서 끝내느냐 아니면 12이닝 이상 가느냐, 그런 차이점인 거고요. 아이고 죄송해요. 뭐 다이렉트로 맞아야 되는 공인데 너무 많이 끌리면서 뒤에 키스로 득점을 참 운칠기삼인데 이게 제수로 또 뒷공을 한번 모아할 수 있을지. 이런 또 후선이 많은 플루크 뒤에 장타. 장타가 안 되네요. 아쉽네요. 이번에 득점됐으니 이거 모아치는 공인데.
자, 이런 공들도 강하게 칠 이유가 없는 공이에요. 부드럽게 쳐도 이 공이 충분히 갔다 올라옵니다. 지금 강하게 치니까 이 공이 올라갈락하다 키스 났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치면 갔다가 올 정도의 힘만 있으면 되고, 여긴 이렇게 치면 이 연저리의 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싹 나쁘지 않은 공이 될 수 있는 공인데, 이건 뭐 공이 참 어렵겠습니다. 이 공은 이 정도의 한 70%를 치면요, 60% 70% 치면 이렇게 먹고, 이 공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렇죠? 요이드로 치는 거예요. 문제는 샤파워인데 키스가 나좀 땡큐죠. 이렇게 이거는 문칠 기사입니다. 힘 조절 잘해서 모을 수도 있고 키스로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족구가 어차피 여기 있을 거니까. 지금의 의도 샷을 이해하신 분들은 최소 400점 이상이라고 봅니다. 야, 이거 보십시오. 이것도 원팁을 줘야 되는 공인데 무당을 줬거든요. 근데 이 공이 너무 얇게 맞았잖아요. 너무 두껍게 맞으면 또 이게 말리거든요. 그렇다면 얇게 준 의도는 맞지만 얇게 줬으려면 원팁을 줬어야 되죠. 저런 하나의 실수가 이 다득점을 갖는 걸림돌이 되고, 자, 이 공도 키스볼을 쳐야 되는데 과연 이제 또 지금 잘 몰라서 또 황제가 또 얘기해주죠. 두께 당점을 얘기해주면서 키스볼을 이용해라. 과연 어떻게 칠까요? 지금은 1족구가 두꺼웠다고 봐야 되겠죠. 1족구, 2족구 키스 맞을 때 너무 강하게 맞았고, 너무 강하게 맞으니까 내가 가기도 전에 얘가 나왔다. 그러니까 나는 밀림이 형성되는데 밀림이 늦었다. 그러면 당점이 위로 가져야 되는데, 중상단으로 가져야 되는데 중단으로 갔으니까 내 공이 빨리 가지를 못했다. 또 그런 거를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키스샷은 두께가 일목적구의 두께가 중요하거든요. 야, 이게 안 맞네요. 이건 의도된 샷인데 뒷공을 너무 잘 주네요. 자, 충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1mm 이상 여기에 온쿠션을 치되 얇게 치되 스핀은 많이 줘야지, 야를 때려 올려 보내야지 예쁜 공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조금만 두꺼워도 이렇게 빠질 수 있고, 그걸 선택하지 않네요. 그렇다면 이 공을 치면 이 공이 키스 나지 않을까요? 네, 키스가 살짝 났습니다만 이거는 무슨 샷이 이럴까요? 이렇게 치려면,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역스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좌측 스핀, 접이어치기나 아니면은 세워치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스핀 자체가 잘못되는 거고요. 이건 또 뭔가요? 계속 쏟아 받칩니다. 자, 이러면 자꾸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 뒷공 또 가렸어요. 자, 서로 지금 공 해결이 안 되면서, 자, 이런 난구 풀이 능력도 250인지 300인지 400인지 대충 감이 오는 거고요. 지금 제가 사토리를 썼네요. 자, 250점은 과연 어떻게 풀까요? 이거는 방법은 여기 서고 치는 겁니다. 원쿠션으로. 원쿠션 다이렉트 내지는 투쿠션, 원, 투 맞고 걸리는 것. 아니면은 바로 걸려서 먹거나 바로 걸려서 먹거나 셋 중에 하나죠. 근데 이렇게 치는 거는, 빈 쿠션은 득점을 해도 고도리가 될 확률이 많은데, 이거는 뭐 운칠 기사입니다. 이건 재수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잘 쳤습니다. 잘 쳤어요. 잘 쳤는 공은 맞지만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저런 공들이. 자, 공이 점점 어려워지죠. 이것도 키스볼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무조건 키스고, 걸면은 키스고, 걸어도 두꺼우면 키스이기 때문에 이걸 아예 키스로 일자로 쭉 내려가게 하는 방법, 아니면 키스 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먹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후자는 이쪽에 흰 공이 어느 정도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각도가 조금만 많이 나도 운명할 수 있는 각이라서
쉽지만 않은 공이었어요. 난구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도 곡구를 쳤는 공이거든요. 곡구를 여서 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쳤던 공인데 곡구가 안 들어갔어요. 자, 큐 지금 비트는 거 보셨나요? 강하게 칠 때는 저런 큐를 비트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칠 때 샷을 좀 자세를 바라주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점수가 늘어나려면 자세가 예뻐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왼손의 큐 거리도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삑사리가 잘 나는 이유가 결국은 큐 거리거든요. 첫 번째 삑사리가 잘 되는 거, 지금 삑사리를 득점을 했습니다만, 자, 이 왼손의 큐 거리가요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의 큐 거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랬거든요. 아무도 그 큐 거리에 대해서 지적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삑사리의 첫 번째 원인은 좌측 그립이고요. 두 번째는 우측판의 그립이에요. 그 두 가지가 삑사리를 내는 원인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왼쪽 큐거리에 대한 것만 지적을 하는데 오른판의 그립감도요 삑사리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왜? 큐를 비틀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른팔을 살짝 눌러지는 힘이 있으면 큐가 일직선이 나가는데 허공에 떠서 가면요 앞에 큐 거리가 약하면 공이 흔들흔들 큐가 아래 위로 막 흔들립니다. 진자 운동 하듯이 막 흔들려요. 그러면 삑사리가 또 잘 납니다. 그게 첫 번째 잡아주는 그 흔들림을 잡아주는 게 왼손 큐 거리고요. 큐 거리만으로도 안 되는 게 오른팔 그립이 올라갔다 오른쪽 팔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지금 재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진자 운동 되면서 뒤에서 보면은 큐가 위로 아래로 끄덕끄덕거립니다. 그러면 삑사리가 잘 나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점을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19이닝인데도 상대도 다득점이 안 나오고 반성님도 지금 계속 공타를 많이 치셔가지고 1득점씩은 하는데 2득점, 3득점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공이 계속 서죠. 자, 이거는 1족구의 두께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탁 와서 1선으로 쫙 내려올라면 그 다음에 뒷공이 탁 올라오면 땡큐죠. 자, 지금은 나쁘진 않죠. 2족구가 마중 가면서 나쁘지 않은 공이 됐습니다. 이럴 때는 오른쪽 힘을 주면 안 되고요. 왼쪽 힘을 주고 땅 치셔야 돼요. 오른쪽 힘을 주니까 공이 안 내려가죠, 이 공이. 그죠? 그래서 일목적구를 좀 더 지금보다 10% 20%더 뚜게 치면서 좌측 스핀을 주면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지그재그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공이 더 예뻐질 거 아니에요. 이쪽과만 두께는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300점, 400점 갈 수 있는 스킬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고칠 수 있는 당점으로만 공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지금 뒷다리에 무너지는 이 전방 돌진형 자세. 이게 이렇게 와야 되는데 스탠스가 이렇게 와 있다는 거. 약 15도에서 20도 정도 더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들이 아마 오른팔의 그립감을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나쁜 습관이 아닐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 자세가 본인의 당구를 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피로도를 많이 유발하는 당구를 오래 못 치는 원인일 수도 있어요. 연세가 드실수록 좀 더 자세 스탠스에 집중하게 되면 스탠스 하나만 바꿔도 당구를 훨씬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주안점을 주고 연습을 하시는 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평일에는 자세 교정이나 스트로크의 교정을 많이 하면서요. 연습을 하시고 주말에는 동호회 회원들분과 게임을 즐기면서 실전 게임을 통해서 또 연습했던 걸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아마 금방 300점을 가는데 지금 첫 번째 반성님이 이제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자신의 승률을 자꾸 체크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번에도 한번 승률을 얘기하시던데 지금 동호회에서는요 승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동네 당구에서 승률이 중요한 거고요. 대회에 나갈 때 승률이 중요합니다. 근데 동호회 게임에서는요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자세하고요. 그 다음에 도전하는 정신이 중요해요. 승률보다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실전 게임 감각이 중요할 뿐이지 승률은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점수대가 되면 그때 승률을 높이시면 돼요. 지금은 점수를 올리고 싶은 단계잖아요. 이분도 한 500점 이상 치고 싶다 하셨기 때문에 한 최종 목표가 예를 들어서 500점이다. 그럼 500점대에서 승률 좋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승률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도전을 적게 하고 안전빵으로 자꾸 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고급 스킬 자꾸 적게 나옵니다. 고급 스킬을 자꾸 구사해 가서 실패를 해봐야 실전에서 응용을 하면서 또 성공률이 결국 높아지거든요. 처음에는 낮지만 그게 주 목적이죠, 동호회는. 근데 여기서 막 이기고 저 사람과 나의 전적이 좋고 나쁘고 이걸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 자기 점수가 늘지가 않아요. 그거를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지금 250점대 승률 좋으면 뭐합니까? 300점 가지를 못하는데. 동네 당구의 단점이 그거잖아요. 20년, 30년치 300치는 사람 천지 삐까리잖아요. 대구에서는 한 삐까리라 그럽니다만. 250, 300점에서 30년, 20년 치면서 한 삐까리입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자, 이기는 당구만 쳤다는 거죠. 그때 점수 때만 그 높은 점수 때들이 구사하는 스킬을 못 구사하는 거죠. 두려워서. 왜? 그 실수하면 지니까. 그래서 자꾸 그 점수 때에서 자기가 잘 치는 볼 스트라이킹이 좋은 것만 자꾸 초이스를 합니다. 근데 여기 동호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상관없어요. 이미 자기 돈 다 내고 왔잖아요. 게임비 내라는 소리 아무도 안 하잖아요. 뭐 음료수 공짜고 뭐 돈 낼 거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어떤 내용이었냐가 중요하지. 이기고 지고는 약간 기분이에요. 기분. 오늘 많이 이기면 기분 좋고 적게 이기면 뭐 다음에 더 잘 쳐서 이기면 돼.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호회 했을 때는. 그래서 자꾸 새로운 300점, 400점들이 쓰는 스킬을 막 도전하셔야 돼요. 유튜브 영상에서 보실 것도 따라도 해보고 모르면 또 여기 고점자한테 배우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자꾸 실수하는데 어떻게 쳐야 됩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지금 대구 동호회에서 6개월도 오지 않으신 분들 보통 2단계 이상 다 체급이 상상했어요. 200점 치시는 분 지금 다 300점 치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3개월 단위로 그럼 50점씩 올렸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결국은 200점대 오실 때 이기려고 하는 그 당구의 습관을 지금 6개월 동안 다 바꾸셨거든요. 지금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내줬을 때 실력치의 초이스와 정확도를 구사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게 완전한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 좀 많이 늘었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기고 지고는 제가 이 점수를 상향시킬 때요. 저희 동호회 저점자분들 점수를 상향시킬 때 첫 번째 조건이요. 그 사람이 그 점수 때 스킬을 쓸 수 있느냐 못 쓰느냐 이거를 제가 보는 거지 이 사람이 누구한테 많이 이겼냐 적겠냐 이걸 보지 않습니다. 많이 져도요. 스킬을 잘 구사하시는 능력치가 있는 분은 제가 점수를 올립니다. 근데 승률이 아무리 좋아도요. 스킬 약한 사람 잘 안 올려요. 올려보면 표가 납니다. 딱 같이 올려넣어버리면요. 스킬 잘 구사하는 사람은 금방 그 점수에 적응을 해요. 근데 스킬을 잘 못 구했을 분들 올려놓으면요. 그 점수 때 산산 헤맵니다. 단시인 내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반성님도 아마 그런 면에 비했을 때는 지금 점수대가 어떨 때는 인이 잘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인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반성님 250점이면요 평균 에버가 2에서 2.5가 돼야 됩니다. 에버가. 근데 지금 에버 1.190이죠. 그럼 에버가 2.5 되면 잘 친다는 얘기인데
에버가 2점대가 되면 평균 한 12이닝에서 15이닝 사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잘 친다 소리 듣습니다. 근데 15이닝 넘어가게 되면 잘 친다 소리는 잘 안 하죠. 근데 지금 황제도 에버 안 나오죠, 이번 판은. 근데 반성님도 지금 에버 안 나오는 건데 250 놓고 지금 22이닝째잖아요. 그러면 에버가 1.19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1.2 정도. 많이 좀 약하다고 보셔야 돼요. 이 판만 본 게 아니고 지금 황제하고 세 판을 쳤는데 한 판은 잘 쳤습니다. 한 판은 잘 쳤는데 잘 쳤는 판도 에버가 2.0이나 2.5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에버가 2점대 에버가 평타로 나야 됩니다. 평타로. 어떤 판은 뭐 2점이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판은 2.5가 넘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말한 거는 평균 값입니다. 평균 에버가 2.0에서 2.5가 돼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짠 250 소리 됐습니다. 짠 250.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스킬을 구사해 한 평균 2.0이 되면 그때부터는 300점 스킬을 구사해야 돼요. 300점 스킬. 지금 초이스보다 몇 가지를 좀 바꿔야 될 아까 제가 언급했던 거 있죠. 요 내릴 때 바로 끌어치더라도 이 공을 일목적구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구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차가 얇게 차가 이 공을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내 공은 저쪽 보내가 이거 막 양쪽에 찢어 넣는 거 말고 내 공을 쳐서 일목적구, 이목적구 어느 정도 흘러나가게끔 그게 이제 결국은 200점, 250, 300, 400 그런 차이거든요. 물론 300점과 400점의 갭은 좀 있습니다. 좀 있는데 250점과 300점의 갭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빨리 적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250점에서 300점 올리고 많이 적응 못 하시는 분의 단점들이 뭐냐면은 250점에서 막 이기는 스킬을 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점수판을 늦게 올려서 가지고 원래 팍 쳤던 이유가 깨고 이제 뭐 뒤돌리기 옆돌리기 하면 구사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되면서 결국 또 빈 쿠션을 쳐야 되는 이렇게 빈 쿠션 칠 바에는 아까 전에 쌈바 놔두고 빈 쿠션 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좋았을 뻔했죠. 이 뒷공을 쿠션을 모아서 이렇게 풀어 헤친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능력이에요. 능력. 뒷공을 만드는 것도. 이게 4구 알빼기 공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쿠션도 만드는 작업도 중요한데 지금도 이게 왜 이렇게 짧게 나왔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빈 쿠션은 평상시에 스킬왕 각질 때의 샷은 이 샷이 아니에요. 이 샷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강하게 치면요. 여기 튕기는 각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면서 각이 생각보다 짧아집니다. 지금 짧아졌죠. 20각을 봤는데 그냥 15각도로 돌아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강한 샷을 했죠. 그러니까 짧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샷을 쳐야 되는데 평상시에 샷은 미들 팔로우를 치다가 지금은 완전 막 롱팔로우로 때려쳐버렸죠. 일면 때려치기 답법으로. 뒷공도 없습니다. 지금도 한 가지 공이 있다면 여기서 쳐서 여기서 걸려서 가는 건데 그걸 봤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스핀을 못 주잖아요. 이 공 때문에. 스핀을 좀 왼쪽으로 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짧은 각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내공과 쿠션 강이 좁으면 반사각이 셉니다. 그래서 각 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치는 거랑 여기서 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큐도 들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막 튕기죠. 이게 상대공만 아니었으면 각재기도 쉽고 치기 샷이 일단 편한데 참 애매한. 이 공을 치자니 여기는 뭐 짧게 걸리는 이 걸어치기밖에 기라를 뭡니까 이거 비껴치기를 치게도 짧게 나오는 각이고 정말 얇게 치면 가능은 했을 텐데 미처 거기까지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다이렉트로죠. 자, 두 분 다 쿠션인데 누가 이길지 모르겠네요. 21이닝에 쿠션 되고 22이닝에 쿠션 들어갔는데 지금 결국 24이닝까지 왔고
자, 이게 이렇게 끝나네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반성님은 다음 게임 평가 2차, 3차 계속 있기 때문에 그때 계속 또 추가로 얘기 드리겠고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광고도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